자, 우리 그럼 이제 받으러옴 볼 건데요. 받으러옴이 뭐냐면 별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거래처가 돈을 주면 되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이제 팔게 되면 거래처가 외상해줘. 그러면 내가 뭘 믿고 거래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주겠어요. 그래서 보통 증서를 받는다고요. 그때 대표적인 게 어음이에요. 어음. 받으러옴이라고요. 그럼 받으러옴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발행일이 몇 월 며칠인지 써 있고 발행일이 써 있고요. 여기에 발행일이 써 있고요. 언제 발행했는지. 그다음 만기가 써 있습니다. 언제 기간이 끝나는지. 그리고 여기 액면 금액이 있어요. 뭐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액면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도 좀 줘요. 그래서 이자율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증서를 써서 준다고요. 그리고 웃긴 건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증서를 갖고 만기에 제시하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요. 여기 받을 어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나는 거래처한테 3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받을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나도 너무 배가 고파. 나도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어음을 중간에 금융기관이나 제3자한테 팔게 된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급하니까 증서를 받았어. 몇 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근데 이 증서를 중간에 판다고요. 이런 걸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받을 어음 할인 같은 경우에 뭐가 궁금하겠어요? 일단 이 받을 어음을 중간에 취득하는 사람은 또 이 받을 어음을 처분하는 사람은 이걸 처분하고 취득할 때 얼마의 돈을 주고받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현금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 받을 어음을 할인했을 때 이게 문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간에 내가 돈이 없어 팔게 되니까 좀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게 팔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이 받을 어음을 할인해서 처분하게 되면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는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예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계산 과정이 저희 쭉 나와 있지만 계산 과정을 보는 것보다 예제를 보면서 같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바로 볼게요. 예제. 자, 예제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X1년 6월 1일 날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X1년 6월 1일 날 만기가 X1년 9월 30일이에요. 몇 개월짜리입니까? 9, 7, 8, 9. 4개월짜리죠? 4개월짜리의 어음을 받았고요. 액면 금액은 120만 원이래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요거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대요.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언제? 9월 1일 날 요 어음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때 처분 손실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 이자부 어음만 좀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양도자 말고 양수자 요걸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9월 1일 날 요 어음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걸 내가 지금 취득하면 만기에 얼마를 받을 건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서 만기에 수령할 금액이 얼마냐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9월 30일이 되면 액면 금액인 120만 원을 받겠죠. 증서에 120만 원을 준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도 받게 돼요? 이자도 받게 된다고요. 내가 4개월 동안 참아준 대가에 대해서 이자를 10%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12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10%인데 우리 회계에서 이자는 모두 다 연이자기 때문에 얘는 1년 동안 주는 이자라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보유합니까? 4개월 동안 어음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해줘요? 야, 이자율 너 1년 이자율이잖아. 근데 4개월 동안만 보유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세법과 다르게 저희 회계는요 무조건 월 단위예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채권을 갖고 이 어음을 갖고 있으면 만기에 받게 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4만 원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할인액 개념이에요. 할인액. 그럼 이 할인액은 뭐냐면 야, 내가 이때 채권을 사면 한 달 후에 124만 원을 받는데 근데 너한테 124만 원을 줄 수는 없지. 내가 지금 이 채권 사는데 어차피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어떤 컨셉을 쓰냐면요. 내가 이 124만 원을 지금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율이 12%래. 그럼 한 달 동안 12%의 이자율로 은행에 124만 원을 내면 내가 이자를 한 달 동안 받게 될 거 아니야. 그 이자를 애초에 너한테 떼고 돈을 줄게 이런다고요. 그걸 할인액이라고 하고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선이자 뗀다고 얘기하죠. 어렵지 않죠? 내가 어차피 미래에 받을 돈은 124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124만 원을 지금 은행에 넣으면 12%의 이자율을 보장해 준대. 그럼 나는 124만 원에
12%의 이자율로 한 달 동안 은행에 넣었을 때 받게 될 이자를 너한테 아예 빼고 줄게. 요 컨셉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은 계산 어떻게 하게 돼요? 124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할인율 12%를 준대. 언제? 한 달 동안. 그럼 계산하면 할인액이 얼마 나오냐면 할인액이 12,400원 나옵니다. 그럼 드디어 나왔네. 3단계로 현금 지급액. 이 어음을 할인하는 회사 입장에선 현금 수령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요 1단계 만기 지급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만큼 받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122만 7,600원 돼요. 그게 122만 7,600원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양도자의 입장을 보면 이걸 파는 회사의 입장을 보면 네 번째로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 그래도 나는 여태까지 3개월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받을 권리도 생겼고 내가 포기하는 권리가 상당한데?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권리에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나는 만기에 120만 원을 받기로 했었죠. 그리고 요 120만 원에 대해서 회사가 보장한 이자가 거래처가 보장한 이자가 10%인데 내가 아무튼 3개월 동안 보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이거 내가 먹어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 합한 금액이 내 본전, 장부 금액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면 123만 원 나옵니다. 123만 원 나오게 돼요. 따라오시죠? 근데 나는 123만 원이 내 본전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122만 7,600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그럼 5단계로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얼마겠어요? 손해보는 금액은 당연히 3단계에서 4단계 금액을 뺀 금액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400원 나오게 됩니다. 2,400원. 따라오시죠? 보통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보니까 요걸 많이 물어봐요. 저희 시험에 뭐 나온다고요? 요거랑 요거. 다만 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교재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재고 요건을 충족하는 어음의 할인이 있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음의 할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회계처리 모양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현금 받고 매출 채권 없어지고 내가 3개월 동안 보유한 기간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매출 채권을 진짜 없어준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계산한 조금액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돼요. 에이, 회계처리 좀 해볼까요? 보시면 내가 할인하게 되면 아무튼 이 매출 채권을 처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얼마 받아요? 122만 7,600원 받고 원래 내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120만 원인데 3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이자로 3만 원 발생한다고요. 이자 수익이. 이 돈만큼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내 본전이라고요. 대차가 안 맞죠? 대차 안 맞는 2,400원이 뭐가 돼요? 요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시험에 요걸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계 처리 자체는 재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고요. 매출 채권의 재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매출 채권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장부에서 해당되는 매출 채권을 삭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매출 채권이 안 오고 돈 빌린 걸로 봐서 차입금이 기재가 된다고요. 괜찮죠? 차입금이 기재가 돼요. 그럼 얘도 매출 채권이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처분 손실로 기재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선이자 뗀 거니까 이만큼 이자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 뭐가 와요? 이자 비용이 옵니다. 어렵지 않죠? 최근에 저희 시험에 받을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계상되는 계정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뭐예요? 이자 비용이.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 챕터에서는 대손 충당금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손 상각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 받을 어음의 할인은 시험 한 3번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번 정도만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